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철학 문장 중 하나입니다. 티셔츠에도, 다이어리에도, 졸업식 축사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이 문장 뒤에 무엇이 이어지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멈춥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끝. 마치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그러나 파스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 뒤에 10줄이 더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10줄 속에 이 문장의 진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10줄을 읽겠습니다. 프랑스어 원문으로 직접. 그런데 이 문장이 실린 책 자체가 특이합니다. 이 책은 책이 아닙니다. 가위로 자르고 실로 꿰맨 종이 조각 800여 개입니다. 어떤 사람이 왜 이런 형태의 책을 남겼을까요? 미완의 책이 탄생하기까지.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1654년 11월 23일 밤을 함께했습니다. 코트 안감의 양피지.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철학자들의 신이 아니라. 그 밤 이후 파스칼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655년 초 파스칼은 포르루아얄 수도원 인근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사교계 시절에 화려한 코트를 벗고 검소한 검정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거대한 계획을 품습니다. 기독교 변증론. 당시 파리에는 자유사상가들 리베르탱이 있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파스칼은 이들을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보통의 변증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파스칼은 정반대로 시작합니다. 먼저 당신 자신을 보라.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동시에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이 모순을 직시한 뒤에야 왜 기독교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파스칼의 전략이었습니다. 1658년 파스칼은 지인들 앞에서 이 계획을 약 2~3시간에 걸쳐 설명합니다. 이 연설의 내용은 필로드라 셰즈라는 인물의 기록을 통해 전해지며 이것이 팡세의 전체 설계도에 대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외부 증언입니다. 그리고 파스칼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파스칼은 완성된 문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큰 종이에 생각나는 단편들을 적었습니다. 때로는 한 줄, 때로는 반 페이지. 그리고 가위로 오렸습니다. 각 단편을 잘라내고 같은 주제의 단편들을 모아서 실로 꿰었습니다. 27개의 묶음. 프랑스어로 리아스? 라고 합니다. 이 묶음에 파스칼이 직접 붙인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묶음, 질서. Ordre, 두 번째, 허영. vanité, 세 번째, 비참. misère, 네 번째, 권태. ennui, 다섯 번째, 결과의 이유들. raison des effets, 여섯 번째, 위대함. grandeur, 일곱 번째, 모순. contrariété, 여덟 번째, 기분 전환. divertissement. 제목만 읽어도 파스칼이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허영, 비참, 권태, 모순, 기분 전환. 이것이 그가 진단한 인간의 조건입니다. 약 400개의 단편이 이렇게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약 400개는 분류되지 못한 채 남았습니다. 1659년 파스칼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극심한 두통, 복통, 거의 글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때때로 상태가 나아지면 한두 줄을 적지만 계획했던 변증론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1662년 8월 19일 39세 가위로 자르고 실로 꿰맨 종이 조각들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팡세입니다. 단상들이라는 뜻입니다. 완성된 책이 아닙니다. 분류 도중에 멈춘 사유의 파편들입니다. 생각하는 갈대, 원문 해설. 이제 그 파편 중 가장 유명한 한 조각을 읽겠습니다. 브론슈빅판 347번, 라푸마판 200번, 셀리어판 231번. 같은 단편이 판본에 따라 세 가지 번호를 가집니다. 세계 문학사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L'homme n'est qu'un roseau, le plus faible de la nature.
인간은 한 줄기 갈대에 불과하다. 자연에서 가장 약한 존재이다. 여기서 한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Qu'un. 무엇에 불과하다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을 갈대에 비유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갈대로 격화시킨 것입니다. 동물도 아닙니다. 식물입니다. 그것도 가장 약한 식물. 그런데 Mais c'est un roseau pensant.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Mais. 그러나 이 단어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대부분의 인용은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내용이 옵니다. Il ne faut pas que l'univers entier s'arme pour l'écraser. Une vapeur, une goutte d'eau, suffit pour le tuer. 우주 전체가 무장하여 그를 짓누를 필요가 없다. 한 줄기 수증기, 한 방울의 물이면 그를 죽이기에 충분하다. 파스칼은 자연과학자였습니다. 기압과 진공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한 줄기 수증기, 한 방울의 물, 이것은 시적 과장이 아닙니다. 과학적 사실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수증기 한 줄기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 Mais, quand l'univers l'écraserait, l'homme serait encore plus noble que ce qui le tue, puisqu'il sait qu'il meurt, et l'avantage que l'univers a sur lui, l'univers n'en sait rien. 그러나 우주가 그를 짓눌러도 인간은 자신을 죽이는 것보다 여전히 더 고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주가 인간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우주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우주는 인간을 죽입니다. 그러나 우주는 자신이 인간을 죽인다는 것을 모릅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 차이 하나가 갈대를 우주보다 고귀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파스칼은 결론을 내립니다. Toute notre dignité consiste donc en la pensée. 따라서 우리의 모든 존엄성은 사유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대부분의 사람이 읽지 못하는 문장. Travaillons donc à bien penser, voilà le principe de la morale. 그러므로 잘 생각하도록 힘쓰자. 이것이 도덕의 원리이다. 잘 생각하도록 힘쓰자. 여기서 Bien pense는 많이 생각하라가 아닙니다. 올바르게 생각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덕의 원리라고 합니다. 사유가 곧 도덕이라는 선언. 이 문장은 단독으로 읽으면 인간 찬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인간을 찬양하려고 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팡세의 다른 단편에는 이런 문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참과 위대의 역설, 디베르티스망. La grandeur de l'homme est grande en ce qu'il se connaît misérable.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데에서 위대하다. 자신이 비참한 줄 아는 것. 그것이 위대함의 근거입니다. 파스칼은 바로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Un arbre ne se connaît pas misérable. 나무는 자신이 비참한 줄 모른다. 나무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자기가 비참한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로 그 알미 인간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파스칼의 핵심입니다. 비참과 위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인간이 정말로 이토록 비참합니까? 파스칼은 증거를 댑니다. Qu'on laisse un roi tout seul, et l'on verra qu'un roi sans divertissement est un homme plein de misère. 한 왕을 혼자 내버려 두라. 기분 전환이 없는 왕은 비참으로 가득 찬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왕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권력, 부, 명예. 그런 사람을 혼자 방에 두고 아무런 오락도 주지 않고 동반자도 없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하면 비참으로 가득 찹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직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디베르티스망.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현대 프랑스어에서는 오락을 뜻합니다.
그러나 파스칼에게 이 단어는 기술적 용어입니다. 라틴어 디베르테르에서 왔습니다. 방향을 돌리다. 자기 자신의 조건이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로부터 눈을 돌리는 모든 행위. 일도 기분 전환입니다. 전쟁도 기분 전환입니다. 토끼 사냥도 기분 전환입니다. 우리 시대의 언어로 바꾸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 뉴스를 끝없이 넘기는 것, 쇼핑을 하는 것, SNS에 사진을 올리는 것. 파스칼은 이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진단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직시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눈 돌리기가 멈추는 순간 비참이 밀려옵니다. 여기서 학계의 논쟁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를 인간 존엄의 선언으로 읽는 전통이 있습니다. 인문주의적 독법입니다. 인간은 사유할 수 있으니 위대하다. 반대로 이것을 인간 비참의 극한적 표현으로 읽는 전통이 있습니다. 신학적 독법입니다. 인간은 갈대에 불과하다. 다만 자기 비참을 알 뿐이다. 파스칼 자신은 이 두 독법을 모두 거부합니다. 위대함만 보는 사람, 에픽테토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인간은 이성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파스칼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비참함만 보는 사람, 몽테뉴와 회의주의자들. 인간은 아무것도 확실히 알 수 없다. 파스칼은 이것을 나태라고 합니다. 위대하면서 비참하다. 이 모순 자체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순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파스칼에 따르면 기독교뿐입니다. 타락, 비참의 원인과 구원, 위대함의 회복. 오늘의 우리에게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 문장은 찬양이 아닙니다. 위로도 아닙니다. 진단입니다.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한 줄기 수증기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기가 무너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 알미 당신의 유일한 존엄입니다. 파스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부에서 우리가 읽었던 메모리알의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Le cœur a ses raisons que la raison ne connaît point. 마음에는 이성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이유가 있다. 팡세는 사유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의 제목 자체가 사유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의 주인은 이성이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성의 극한에서 출발하여 이성 너머를 가리키는 것. 이것이 팡세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의 구조입니다. 수학 천재였습니다. 확률론을 창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양피지에 불이라고 적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가위로 종이를 자르면서 잘 생각하도록 힘쓰자. 이것이 도덕의 원리이다라고 적었습니다. 800개의 종이 조각은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완성되지 않은 것이 더 정직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팡세 안에 숨어있는 가장 논쟁적인 단편을 읽겠습니다. 파스칼의 내기. Le pari. 신이 있는 쪽에 걸면 무한을 얻고 없는 쪽에 걸면 전부를 잃습니다. 확률론을 만든 수학자가 확률로 신의 존재를 논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도박.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